안녕하세요. 주연자쌤이요. 오늘은 2025년 9월 3일 치러진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동아시아사 총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동아시아사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난이도겠죠? 올해 1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3달 전에 치러진 6월 모의고사보다 쉬웠습니다.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냐? 이 등급 코스에서 할 수 있어요. 6월 모의고사 동사는 1등급이 45점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 치러진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엔 50점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등급 50점인 건 평이했다라는 수준이고 나머지 등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그래도 어려웠는지 한번 상위 5문제, 오답률 5문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답률 1위, 7번 문제죠. 금나라. 어렵진 않고 낚일만한 문제였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렸고요. 2위는 연표 문제, 3위 연표 문제, 4위 연표 문제, 5번 연표 문제. 근데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랬어요. 오답률 탑5 안에 연표 문제가 한 3, 4개 있었거든요. 6월 모의고사 때도. 근데 제가 그때는 6월에는 아직 학생들이 그 개념이 완성되지 않았고 연표도 이제 개념을 막 공부하던 시기라 연표까지 무리일 수도 있다. 연표까지 완벽하게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동안 연표 외우면 된다 했는데 9월에도 연표가 안 외워지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지? 올해 유독 이 경향이 심한 것 같아. 작년까지는 이렇게 연표에서 많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유독 올해 연표에서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도 꼭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연표 꼭 외워야 됩니다. 그 얘기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향은 연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그래서 연도를 꼭 외우자. 그리고 EBS는 6번 다이카게신 문제가 연계된 게 좀 눈에 띄지만 동아시아사는 이 문제 말고는 크게 연계된 거 많이 못 느꼈어요. 그리고 낚시형 문제도 계속 등장한다. 잘 낚이지 말도록 대비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원별 출제 분류표를 보면 1번, 2번이 1단원, 그리고 3번부터 7번이 2단원, 8번부터 12번이 3단원, 13번부터 16번까지가 4단원, 17번부터 20번까지가 5단원. 이래서 이번 시험은 딱 문제 순서대로 단원별로 끊기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골고루 단원별로 잘 출제됐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추신 이지역. 딱 봐도 그 용 모양 옥기죠. 신석기 시대 용 모양 옥기. 홍섬 문화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틀리면 서운해요. 자, 2번.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쭉 보면 이 자료는 가가 장건을 파견하고 흉노를 몰아내어 이지를 장악한 이후 진행된 동서교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건 파견하고 흉노 몰아내는 사람은 한 무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분서갱유를 일으킨 건 진시황이고요.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한 건 위만,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어 다스린 건 흉노. 야마타이국 히미코에게 조언을 받은 건 위나라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토래요. 신토가 뭐냐면 일본의 전통 신앙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불교랑 일본 전통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불스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신토, 일본의 전통 신앙이랑 불교랑 합쳐진 모습이 신불스팝이다. 그래서 이 신토가 목탑
신사 경내에 3층 목탑이 그려져 있대요. 이 신을 모시는 그 신사를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3층 목탑, 불교에서 제작한 목탑이죠. 이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신토랑 불교랑 목탑이랑 같이 있네요. 그래서 신불스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머님 은혜, 불교 뭐 은혜 이런 내용, 효에 대한, 유교에 대한 내용이 불경에 담겨 있었대요. 근데 유교랑 불교랑 합쳐진 거죠. 이거는 불교의 어떤 특징이에요? 불교가 그 동아시아에 퍼지면서 그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학문이나 종교랑 합쳐지는 현상이죠. 이걸 불교의 토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토착화 사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종악. 문묘는 공자를 모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이나 성리학 포함 유학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난학은 네덜란드 학문이죠. 서아시아 역법이 끼친 영향은 뭐 시언역 이런 거 제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3번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4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배경은 가장 적절한 것은 수도와 향리 곳곳에 들어와 살고 있던 그들을 우리 왕조에 이르러 북쪽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으나 위협은 이미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그들은 동쪽으로 제 지역을 점령하였고 서쪽으로 수도를 내각을 함락하였다. 나의 아홉께서 창장강 아래로 피해서 건강에서 천자를 즉위했대요. 동진건국한 상황이죠. 동진의 건국한 배경은 오후가 화북 지역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려나서 창장강 이남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란이 연운 16주 차지한 요나라 그냥 차지한 거고요. 태무치는 원나라 때죠. 당과 바레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것 그냥 맺은 겁니다. 흉노가 평소 백두산 정치에서 승리한 것 한나라랑 싸워서 있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는 선지였습니다. 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맹자를 계승하면서도 맹자가 비판한 양주와 목적은 물론 노자와 장자 그리고 불교 학설까지 연구했다. 그는 공자 맹자의 말씀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이를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를 삼았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사서십주에는 누구죠? 주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했죠. 강원과 교유한 건 후지와라 세익하고요.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건 주세붕이고 선종을 해체한 건 달마고요. 심령리는 우리 왕수인, 왕양명께서 만듭니다. 그래서 5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 6번 미추진 개혁이 시작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일본 나라현 이시가미 유적에서 발굴된 이 목가는 지방에서 도읍으로 보낸 물품에 부장된 꼬리로 표로써 국군 이전의 국평 50호의 지방 행령 단위가 존재해서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이 목가는 유력 호족이 정변, 자 여기서부터 봐야 돼. 유력 호족이 정변으로 타도된 직후 외왕이 토지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추진한 개혁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카 개신의 개념 그 자체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 군주는 외왕은 일본 왕은 군주 중심의 중화 집권 체제를 갖추고야 했어. 아시겠죠? 이거 다 그냥 다이카 개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다이카 개신의 개념 한번 자세히 알아두시고 645년이죠. 3번입니다. 439년, 589년, 618년, 710년, 794년 916년이네요.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다이카 계신 의미란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교추 보고 애들이 다 원나라 골랐겠죠. 딱 보입니다. 5번 고른 거 틀렸던 학생들 다 5번 골랐어요.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곳은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 카이퐁이었대요. 그러면 카이퐁을 수도로 한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북송인데 자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가 카이퐁이었으면 지금은 카이퐁이 우리나라 수도가 아니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있어? 남송인 상태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죠? 여기 교초소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근데 남송을 내려왔어? 금나라 때문이죠. 게다가 그 가해 수도가 중도래요. 중도가 수도인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남송으로 일단 시기를 파악했고, 그리고 남송이 금나라 때문에 내려온 것도 알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수도가 중도인 걸 통해서 확실하게 금나라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원나라 고르지 말자, 이게 이 문제의 교훈입니다. 아시겠죠? 탕구토족이 세운 건 토번에 화몽을 보낸 건 당나라, 오대십국은 송나라고요. 일본의 원정을 다녀간 건 원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추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이지조와 함께 시작한 고려왕국 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시작했죠. 마테오 리치는 중국 면적을 작게 그렸대. 이게 중국을 일부러 작게 그린 게 아니라 기존의 지도들이 중국이 너무 커져 있었고, 마테오 리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크기, 보통의 크기를 그린 건데, 이게 기존의 중국은 중국을 너무 크게 그렸던 거에 비해서 작아지니까 작게 그렸다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존 그냥 정확한 중국 크기를 담은 지도인데, 왜 이렇게 담았냐면 이제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라는 걸 담아내기 위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려 왕국 전도의 특징, 중국을 세계 중심이 아니게 그렸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실 저수랑이 마테오 리치고, 해체신선은 스기타 겐파쿠가 가능했고, 고사기전은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인물이 편찬했고요. 소현세자와 교류한 건 아담 샤리고요. 사서오경 외우는 후지와라 세이카가 집필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어렵지 않죠? 자, 9번. 가나식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노가 난을 일으켜 팔도를 유린했대요. 외노에게 떨어지지 않은 곳은 숭룡에서 의주까지 수백 리의 땅뿐이었대. 외노, 일본 애들이 조선 팔도를 유린했대요. 임진왜란인 거 딱 티가 나죠? 게다가 명은 국왕께서 충정을 두텁게 해왔음을 생각해 특별히 대군을 움직여 평양을 회복했대요. 이게 1593년이에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다. 귀국이 정말 화해를 바란다면 명을 섬기지 말고 교류를 끊어야 한다. 명나라를 교류를 끊으라고 강요를 하네요. 우리나라가 형이 될 테니 귀국이 아우가 되라. 형제관계는 언제 나오죠? 정묘호란 때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후금이 우리나라 보고 조선 보고 명나라랑 관계를 끊고 후금과 형제 관계를 체결하자, 이렇게 강요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때죠. (1623년입니다) 자, 1번 27년 죄송합니다. 정묘호란은 27년이죠. 인조반정이 1623년입니다. 기억이고요. 조선이 남부 사도 할양을 요구했어. 이게 1593년입니다. 근데 이건 연도로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연도로 안 풀어도 되는 게, 임진왜란 때 평양성 전투까지 하고서 명나라가 평양성을 탈환하고 나서 일본이랑 휴전협상을 체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 연도도 굳이 몰라도 되고, 이 임진왜란이 휴전협상 이전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랑 구분할 줄만 알면 이렇게 연도는 크게 상관없었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하고 휴전협정하고 정유재란이잖아.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이고 이거는 휴전협정. 그러니까 그 전인 걸 알면, 그 전인 것만 알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화의 함대는 1405년부터 파견합니다. 히데요시가 1590년에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됩니다.
10번. 가 막부식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위치하는 것은 17세기, 19세기 서민 문화네요. 자,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던 것이 제도화 됐다. 이거 산틴코타이 제도죠? 그럼 이거 어느 막부요? 에도 막부죠? 도다이사는 나라 시대 때 8세기에 창건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17세기, 19세기에 발달한 서민 문화니까 한 번씩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다음으로 서민 문화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1번. 가 사람 진선이 오카간으로 찾아 부채 2개를 나에게 선물하며 말했대. 슈리성에 계신 우리나라 왕께서 약 20년 전에 나의 아버지 사신으로 선발하여 조선에 파견했대. 그럼 류큐 사람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의 나하를 출발했대.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리성이 수도고요. 류큐의 수도고 나는 슈리성의 항구 아니 다시 나는 류큐의 항구예요. 슈리성이 수도고 오케이? 류큐 명예 해금 정책으로 중개 무역이 발달했죠. 근데 해금을 완화하니까 이때 류큐 중개 무역이 쇠퇴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류큐의 특징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슈인장은 에도 막부테, 타이완 점령한 건 청나라, 물라카를 점령한 건 포르투갈, 맥카트니 사절단의 통상 요구를 거절한 건 청나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가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카타 상인 가미야 주테이가 기술자를 데려와 새로운 방법으로 가를 생산하기 시작했대요. 이 방법은 무쇠 화로에 재를 둘러놓고 광석과 납을 채운 다음에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넣고 숯을 피워 녹이면 납은 제 안에 스며들고 가만 제 위에 남게 하는 것이대.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부터 가의 생산이 크게 늘어 이와미와 항구의 상선이 몰려들었대. 은이죠. 이와미 광산에서 생산이 는 건 은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회치법이에요. 그래서 이 재를 섞어서 끓이면 은만 남는데 이게 회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치법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축편법 때 세금 납부에 이용됐고요.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중국을 유입됐고 초량 외관을 통해서 조선이 수출한 주요 상품은 인삼이에요. 주로 인삼이 초량 외관을 통해 많이 수출됩니다. 그래서 은의 특징 그리고 회치법의 내용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영국이 이를 구시로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청군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5개 항구를 개항했대요. 난징 조약이죠. 이거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냈다. 그쵸? 홍콩 하량 규정을 포함했고요. 미국 중재로 체결된 건 포츠머스 조약이고요. 크리스트급 포구의 자유를 인정한 건 텐진 베이징 조약. 외국 군대 베이징 준을 허용한 건 신축 조약이고요.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의 원인이 된 건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4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도쿄가 요코하마역 철도가 도쿄를 떠나서 요코하마에 도착했어요. 개통식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철도 개통식이 열리는 거죠. 첫 철도 부설인데 도쿄 요코하마 철도는 1872년에 부설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인천에서 영등포에 와서 경성. 이 영등포가 서울 안에 있는 거죠. 경성에 내외 빈객들이 영접하여 경인철도 개통식이 열린대요. 경인선은 1899년에 개통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돼요. 흥정헌법 대관 1908년, 중국 태양령 1912년, 청일수호 조교는 1871년이고요. 대일본 제국이 1889년에 제정됩니다. 제1분 제국 헌법이. 요코하마 마이니츠 신문은 1870년 아니면 71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연도 외워야 돼요. 이거 연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15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제국주의와 군보를 타도하기 위해 타도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광주에서 군대를 출동시킨 건 국민혁명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끝났네요. 국민혁명 맞고요. 이 사이에선 그 장제스의 상하이 쿠데타로 1차 국공합작이 붕괴됩니다. 이거 꼭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국민혁명 사이에는 뭐가 있다?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사건이 있었다. 루거처 사건은 1937년에, 아주아치는 1907년에. 자, 국민혁명 연도 26년에서 28년이죠. 우창에서 신식 군대가 봉기한 건 11년. 홍군이 대장정을 다녀서 연하에 도달한 건 36년입니다. 34년에 출발해요. 1900. 오케이? 알겠습니다. 34년. 오케이? 그래서 도착한 건 36년이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천황의 옥새 화폐 등의 유물과 문헌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것은 가운동을 주도한 홍수전 태평천국.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렇게 쉬웠다는 건 이렇게 너무 대놓고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너무 쉬웠죠? 정답 4번. 이용장 등 한 관료층의 주도로 진압됩니다. 중체 소용 기치로 내세운 건 양문동이고요. 입헌군주제 수립 지향한 건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변법자강 또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추진된 개혁이고요.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 3.1운동입니다. 17번. 미추진 정책이 발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지 약 10년 동안 이런 걸 했지만 경제는 더욱 악화됐대요. 10년이 지났죠? 얘가 1976년에 수립됐는데 10년이 지났어. 그럼 1986년이네요. 이번에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6차 전국 대표 대회는 당연히 위치 높은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그래서 시장 경제체제 일부 요소를 도입하고 쇄신을 강조했대요. 뭐예요? 도이모니 정책이죠. 도이모니 정책은 정확히 1986년에 시작됩니다. 이 이후의 상황을 고르면 되네요. 1962년에 한국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고요. 미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게 1979년입니다. 틀렸네요. 55년 체제가 붕괴된 건 93년. 천수입에는 2000년에 정권을 교체합니다. 정답 5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18번. 미추신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수립 선포인데요. 국민당 정부가 매사 결특에 반혁명 전쟁을 일으킨 후 중국 진영은 3년간 내전으로 고통을 겪었대. 우리는 승리해서 국민당 정부를 몰아냈대요. 국共내전이죠. 46년부터 49년까지입니다. 과달카달에서 전투하는 건 43년에 볼 수 있고요. 태남봉 광장에 집결한 홍위병은 문화대혁명 때 볼 수 있고요. 리튼 조사단으로 만주에 도착한 외교관 32년에 파견됐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1년.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수립되죠. 정답 5번입니다. 19번. 미추신 5년 동안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어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폭격했대. 그럼 지금은 41년이에요. 미국과 영도 즉시 일본에 선전보고 했대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중국은 일본과 전투에서 이미 5년 동안 싸우고 있었대. 그럼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기 시작한 건 중일 전쟁 때죠. 그게 37년이야. 그럼 딱 37년부터 41년까지 하니까 5년 되죠. 오케이? 김원봉이 38년에 조선 운영들을 창설합니다. 여러분 그냥 연도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남베트남 민족 해방정선은 60년. 한중 민족 항해 대동맹은 32년. 상하이 홍코우도 32년. 베르사유 조약 거부한 건 1919년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2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해하는 요시다 총리께 일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 혼란, 무질서한 대대적으로 일본이 평화가 보이는 이유는 조직적인 경찰력과 법을 지키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입국이나 무역으로부터 일본 해상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치안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정부가 7만 5천 명의 국가 경찰 예비 인원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할 것을 허가합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쓰는 편지네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45년부터 52년까지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경찰 예비 인원을 새로 확보한데 이게 뭐예요?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는 거죠. 1950년에 창설합니다. 왜 창설했냐면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 그 북한이랑 중국에 맞서는 반공기지로 만들려고 했고, 그러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근데 일본의 헌법상 군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일단 경찰 예비대라는 걸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가 자위대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게 54년이에요. 이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 시기에 경찰 예비 인원을 확대한 게 경찰 예비대 창설이다. 그거는 6.25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예비대도 처음 나왔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선지로만 나오다가.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체제 성립은 워싱턴 회의 때문에 일어났고요. 밀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유, 만주 사변 때고요. 리슨, 다른 조차권을 확보하는 과정. 이건 포츠모스 조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네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스럽게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모르는 문제는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 문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내 글씨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간략하게 써준 게 많아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주제도 다 써 있고, 힌트, 키워드, 이 문제 키워드 밑줄 다 쳐져 있고, 설명까지 있고, 연도까지 다 적혀 있고, 선지에 대한 설명도 다 있고, 또다시 한번 주제랑 어떤 문제에서 연결됐는지, 그리고 핵심 키워드 한번 정리해뒀고, 이 문제에서 알아가야 될 포인트까지 이렇게 다 정리해뒀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무료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무료로 해설지 이렇게 나눠주는 동세사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세사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알죠? 앞에 보면 출제 분류표랑 경향 총평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성 있게 손으로 할게요. 이번 9월 모의고사 기준, 자, 1에서 3등급은 아주 좋습니다. 이 학생들은 엔제랑 실무 주 1회 정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개념 확인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3등급이나 2등급 친구 중에서 EBS 아직 안 했으면 EBS도 봐주면 좋아요. 봐줘야 돼요. 수능에서 또 어떠한 생성 문제가 딱 EBS에서 연계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제 EBS 분석서가 수완수 투표 이렇게 따로 있는데 따로 보기 이제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로 합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보면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딱 배치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수완에 있는 중요 개념들, 제가 기준 분석서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겹치는 주제 빼고 딱딱 정리해서 한 주제별로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선지까지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거 세계사편인데 그냥 양식은 똑같아요. 대신 이제 동아시아 사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양식만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한번 총정리해야 되는데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랑 수완을 통해서 개념도 한번 정리하고 거기 안에 있는 핵심 개념들 한번 쫙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교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진짜 잘 준비했고요. 세계사 이번에 동아시아사가 EBS 연계가 많이 안 돼서 그런데 세계사 보면 제 분석서에서 다 나와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작게나마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좀 아직은 이렇게 그 성장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참고 들으세요. 장난이고요. 어쨌든 동아시아사 분석서 보면 다이카 게신 얘기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뭐 다이카 게신밖에 연결된 게 크게 없어서 홍보는 따로 안 했어요.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EBS 볼 거면 제가 파이널 교재로 보면 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나를 합쳐놨으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 파이널 교재를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 4등급 이하. 우선 개념부터 보세요. 못해도 2번은 더 봐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책을 덮었을 때 그 내용이 전부 다 생각이 나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기출.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EBS. 이것도 파이널 교재로 보면 되는데 한 번씩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개념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튼튼히 쌓는데 목적을 두고 공부하면 됩니다. 남은 2달 동안. 그래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개념 2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기존에 동세사 공부했던 학생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구모 이후에 쌍사로 선택 과목 바꾸려는 학생들. 첫 번째, 그냥 하세요.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과목 하세요. 동사 포함, 동사 세사를 뭐 동사 하나만 하든 세사, 동사 둘 다 하든 이거를 지금부터 해서 수능 때 원하는 목표. 보통 근데 4, 5등급 받자고 바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 2, 3등급 중에 하나겠지. 최저를 맞추건 정시로 가건. 근데 어쨌든 3등급 이상 맞고 싶은데 이제서 바꿔서 시작하는 게 차라리 그냥 기존에 하던 과목을 올리는 게 더 나아요. 그냥 기존에 만약에 생윤이든 사문이든 뭐 과탐이든 그거 2달 동안 공부해서 하던 거 3등급 이상 올리는 게 더 빠르다고. 아시겠죠?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던 거 하세요. 근데 곧 죽어도 바꿔야겠다. 그러면 2달 내로 개념 5번 보고 기출 3번 EBS 3번 볼 생각을 해야 이 정도 볼 각오는 해야 목표 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1등급이라면 진짜 이거 3개 다 봐야 되고요. 목표가 2, 3등급이다 하면 개념만 5번 봐야 돼.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나는 여러분 국영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 이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별로 비추하는 겁니다. 9월 이후에는. 웬만큼 하던 거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동세사 가르치는데 얼마나 양심 있어.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다 동사 세사 바꾸라고 하고 내가 교재 팔았겠다. 알겠죠? 그냥 하던 거 하라는 데는 다 이 양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시간 아껴드리고 또 그냥 성적 그게 더 낫거든. 지금에서야 육모면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고민된다. 빨리 바꿔서 그냥 빨리 이거 5번 돌릴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9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해설강의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은 어쨌든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중간 아니면 6월 모의고사 좀 더 가깝게 나올 거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보다는 6월 모의고사에 좀 더 가깝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교재에는 강의는 따로 없어요. 교재만 제작될 거기 때문에 강의는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수업 영상을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또 만날 생각 하지 말고요. 우리 작별 인사 영상은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수능 전에. 그러니까 강의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은 2달 열심히 하셔서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남은 2달 동안 화이팅 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